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보안 기사 또 정보보안 산업기사 한 고루로 끝내기 저자 박성업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게을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책도 뭐한 3, 4년 전이라는데 개정도 한 번도 안 하고 제 책이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필기 그 출제 기준이 이제 내년, 그렇죠, 2023년 여기도 나와 있죠.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한 3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년, 이렇게 3년 정도가, 물론 뭐 정확한 주기는 아닌데 이 정도에 한 번씩 출제 기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이렇게 쭉, 저도 이제 미리 뭐 책을 또 개정을 하고 집필을, 이번에는 한번 개정을 해서 집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번 개정, 물론 뭐 계속 출제 기준도 개정이 되면서 향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 뭐 실무자든 학생이든 이 자격을 취득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려면 이번 출제 기준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용상으로 보니까 좀 많이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보안기사가 뭐 출제 기준은 없는데 뭐 그 외 것들이 뭐 출제되고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대부분이 좀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지금은 뭐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는 그런 강의고 그런 출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만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게 또 하나의 또 스펙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정보보안을 공부를 했다는 또 어떤 약간의 증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실기까지 시험을 보려면은 뭐 실제적인 실습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실무에 나가면 또 다른 실제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공을 했던 또 비전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보안을 공부하든 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그런 수험생이나 학생들도 그런 많이 해요. 전공이냐 비전공이냐. 일단은 그런 거는 약간 좀 접어두고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이 보안기사를 시험을 보다 보면 이론적인 지식을 좀 많이 쌓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 나가면 이론적인 지식을 또 쌓을 기회도 있겠지만, 실제 이론적인 지식을 좀 내가 탄탄하게 쌓을 기회가 흔치 않아요.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좀 많이 탄탄하게 잘, 진짜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론적인 지식이 좀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무적인 지식도 중요하긴 한데, 그 이론적인 지식이 바탕이 안 되면 또 실무에서도 좀 약간 그 난해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자격증 시험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 알아보기고 이런 출제 기준에 대해 설명은 드리지만, 좀 항상 여러분들이 보안, 정보 보안을 배우는 그런 수험생이고 학생이고 때로는 실무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좀 겸비하는, 문무를 겸비하는 그런 좀 수험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실무자도 좋고요. 그리고 학생이어도 좋고, 뭐 학생이 아니고 또 어떤 보안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냥 모두 다가 우리가 좀 이론과 지식, 이론 지식, 그리고 실무적인 실습에 관련되는 실제 지식을 좀 겸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이 실제에서 지금 정보보안 전문가라든가 이런 보안 기사를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 꼭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인 지식도 좀 탄탄하고 또 실습도 열심히 하는, 문무를 겸비하는 그런 실무자가 되길 바란다고, 한 5, 6개월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은 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지루하고 졸립고 막 하기 어려워해요. 근데 실습을 하면 진짜 재밌게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론이 고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탄탄하게 쌓을 때 그 첫 번째 발이 뭐냐, 첫 번째 발 디딤, 도움판이 뭐냐, 이 정보보안 기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론적인 지식을 탄탄히 쌓을 수 있는 가장 첫 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안기사 출제 기준을 설명하면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아닌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무에서 이제 학생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뭐 온라인 상으로라든가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꼭 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거두절미했나요? 길었죠.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한 권을 끝내기 저자 박성업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뭐 진짜 3년 전에 책을 내놓고 아직 개정도 한 번도 게을러서 그런지 하여튼 뭐 핑계든 뭐든 좋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꼭 개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는 한번 여러분들의 책으로서 또 한번 만나 뵐 수도 있어요. 물론 강의로서도 만나 뵐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보보안 기사 일단 한번 가보자고요.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물론 지금 뭐 기사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 산업기사나 그렇게 출제 기준에서는 달리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정보보안 기사를 일단 위주로 할 거고요. 이 과목을 한번 먼저 봐요. 이 과목에는 5과목으로 합니다. 첫 번째 1과목이 시스템 보안입니다. 시스템 보안. 그리고 2과목이 네트워크 보안이고요. 그 3과목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알고 보면 뭐 서버지만요. 그리고 이 4과목이 이제 정보보안 일반이라고 해서 암호화기나 이런 보안에 또는 이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이제 5과목은 이제 거의 정보보안 관리 내지는 법규입니다. 얘네들. 그죠? 법규죠. 대부분 이제 규칙이라든가 법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1과목에서 한 4과목 정도만 크게 본다면 이게 이제 기술적 보안이에요. 기술적 보안. 기술적 보안. 그리고 이 5과목이 이제 관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쪽에 우리가 관리적 보안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 보안 이 세 가지 있죠. 물리적 보안 그리고 기술적 보안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기술적 보안을 또 다른 말로 논리적 보안이라고도 해요. 논리적 보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기술적 보안, 논리적 보안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보안하면 정보 보안하면 뭐죠? 첫 번째 물리적 보안,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적 보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관리적 보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물론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기술적 보안이 이제 주가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시험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실무에 가면 또 관리적 보안도 무시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 법규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실제 보안다운 보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왕에 공부하는데 물론 기술적 보안도 중요하지만 관리적 보안도 좀 여러분들이 좀 탄탄하게 잘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일단은 물리적 보안이 중요하지 않아서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물리적 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세콤이라든가 이런 많이 ADT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쪽이고 또는 뭐 이런 경비라든가 이쪽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안 기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주는 기술적 보안 내지는 뭐 관리적 보안에 중점을 둬서 두면 됩니다. 그렇다고 물리적 보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많은 내용을 준비할 그런 보안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기술적 보안이고 그다음 관리적 보안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얘네들을 세 가지 물리적 보안이다 또는 기술적 보안이다 관리적 보안이다를 뭐 두 부자를 자를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세 개의 이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안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안 전문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보안 분야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보안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지금 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제 첫발을 내디디려고 출제 기준을 알아보긴 하지만 이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안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안에 접근하는데 좀 어렵지만 조금이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과목을 정보보안 기사에서 출제 과목으로 보고 뭐 아시겠지만 20문제씩 출제되고 각 과목당 평균이 60점이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기도 하죠.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 보안, 일반 정보 보안, 관리 및 법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 이 5과목을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필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려면 보안 기사와 산업 기사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5과목과 5과목을 5과목을 시험을 치르느냐 아니면 4과목을 치르느냐 산업 기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난이도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 기사에서 출제할 때 난이도 차이는 있어요. 난이도 차이는. 근데 이 보안 기사를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그런 수험생들은 난이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한 학생들도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데 난이도 차이는 일단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게 왜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2차 실기에서는 뭐 때로는 산업기사가 어렵고 또 보안기사가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어떤 수험생들은 뭐 운이 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운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수험생들에게 따르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산업기사를 보니까 난이도가 낮을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한다. 이거는 시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보다는 그냥 쉽게 산업기사는 4과목을 시험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기사는 5과목을 시험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난이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또 우리는 더 나가서 무엇을 하기 위한 이 첫발을 내딛냐면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분해 가지고 뭐 공부를 하시면 보안 전문가로 가는 데는 약간 좀 천천히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좀 난이도보다는 과목이 4과목을 시험 공부를 할 것이냐, 산업기사, 기사 5과목을 공부를 할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가장 좋은 건 뭐죠?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요약 확 정리하면 정보 보안 기사는 첫 번째 제1과목 시스템 보안, 그리고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 제3과목 애플리케이션 보안, 제4과목 정보 보안 일반, 제5과목 정보 보안 관리 및 법규를 5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첫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정보 보안에는 물리적 보안과 기술적 보안, 때로는 논리적 보안이라고도 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관리적 보안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고 여러분들이 좀 이 보안기사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자르고요. 짧게 가기로 했죠. 짧게 자르고요.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시스템 보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는, 그리고 정보 보안 일반에서는, 그리고 제 과목 정보 보안 관리 및 법규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약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 출제 기준인 출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끊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설명 또 알아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